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멀리서도 오신 분 계신데 열심히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보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좀 얼굴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6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6주. 우리가 이제 시험까지는 약 3달 반, 그러니까 15주 조금 못 남았죠. 14주 조금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6주니까 여러분들한테 2주간의 시간이 또 있으신 거고요. 뭐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어떤 분들 그 온라인 게시판에 뭐 어떻게 수업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요령 같은 거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어렵죠. 그 답변 드리기가. 그 요령이 있었으면 뭐 내가 우리 여기까지 멀리서 오신 학생들한테도 죄송한 거죠. 그런 요령이 있었다면.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전화가 왔는데 어디 좋은 땅 있는데 싸게 나왔다고. 그럼 네가 사, 그 땅을.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요령이 없어요. 그냥 무대포로 열심히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동차생들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입니다.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모의고사 때 1, 2, 3, 4, 5등 중에서 4명이 동차생이었어요. 1명만 유예생이었고 4명이 동차생이었어요. 모의고사 그 성적, 그리고 나래비 세우거든요. 나래비 세우는데 그만큼 동차생들한테도 유리한 시험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딸이 지금 보건계열 학교를 나와서 임상병리사에서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연봉이 3천이 안 됩니다. 4년제 졸업했는데도 연봉이 4천이 안 돼요. 4천이 안 됩니다. 3천 조금 넘나? 3천이 안 되나? 한 5, 60만 원 타는 거 보니까 한 3천이 조금 넘나 보죠? 넘나 봐요. 근데 우리가 보험사 들어가면은 그 2배 가까이 받지 않습니까? 보험회사 원수사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뭐 보험사 원수사에 들어간 사람이 더 잘났냐? 그런 거 아는 거죠. 그냥 사회의 첫 발을 우연찮게 병원으로 들어갔냐? 우연찮게 보험회사로 들어갔냐의 차이인 거죠. 사회의 첫 발을. 그 사람 능력이 정말 2배여서가 아니라 진짜 사회에 우연히 첫 발을 보험사 들어가니까 월급 많이 받는 거고, 또 사회의 첫 발을 우리 딸처럼 또 병원에 가니까 기껏해야 뭐 3천만 원 연봉 받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아무튼 1년간 뭐 놀고 싶은 거, 1년간도 아니죠. 한 4달간 놀고 싶은 거 참고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씩 공부하셔갖고, 나중에 나와서 1년 연봉으로다가 차 한 대씩 뽑는다니까? 그렇잖아요. 1년 연봉으로 차 한 대씩 뽑으니까 그런 각오로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문제풀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자, 답안 작성 방법은 일단 넘어갑니다. 모의고사 때 할 거고요.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례 문제가 등장을 하면, 잠깐 언급을 했지만 빠르게만 하겠습니다. 빠르게만. 자, 크게 손해사정사 조사사항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보상책임, 보험금 계산, 이런 유형 3가지밖에 없어요. 사례로. 약수를 빼놓고. 손해사정사 조사 사항은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23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얘는 제낄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제낀 건 아니죠. 왜냐면 선행 문제풀이 때 제 기억이 맞다면 04년, 06년, 15년, 19년, 23년 기출 문제에 출제됐었어요. 출제됐었습니다. 돼가지고 우리 23년도에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할 거예요.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도 올해는 안 할 거고. 하지만 선행문풀에서 이렇게 5번을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혹시나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행문풀 들으셨던 분들은 요 부분을 선행문풀 강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대체를 하고, 그 다음 주로 전통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뭐 작년에도 나왔죠. 나오고, 보험금 계산은 매년 나오죠. 작년에만 안 나왔나 그렇죠. 하지만 매년 나오죠. 그래서 요 2가지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할 것이고, 중간중간에 약수를 할 겁니다. 약수를 한두 문제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술도 같이 외우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조금 더 쉬워요. 얘보다는 쉽습니다.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쉬워요. 왜 쉽냐면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보려면 기본적으로 쟁점이 확정된 지문이 나와요. 쟁점이 확정된. 왜? 이런 쟁점, 뭐 유상운송님은 유상운송, 무단운전, 양도에서 이런 쟁점들을 확정하기 위한 전 단계가 이 문제잖아요.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거잖아. 이런 사실관계를. 이 사고는 유상운송이다. 이 사고는 무단운전이다. 이 사고는 양도다. 특약위반이다. 산재면책이다. 이러한 쟁점을 확정하는 바로 전 단계 문제가 이건데 올해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물어보려면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지만 얘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질문 자체를. 그럼 질문을 얘를 물어보려면 이미 문제 지문에 이런 쟁점들이 확정이 돼 있겠죠. 안 그러면 이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질문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렇게 확정되겠죠. 그러면 이 확정된 사실관계 가지고 면부책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면부책을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할 때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라는 형식을 빌려서 쓰고 목차는 요 아래 표에 있는 대로 쓰시면 된다. 자, 그 마지막으로 부책이라고 결론이 났으면 보험금 계산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보험금 계산은 요 목차로 쓰면 된다. 요 목차로 쓰면 된다. 자, 그래서 간단히만 보면 자, ABC에 대한 갑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갑보험사에서는 유상운송이 쟁점이고 을보험사에서는 무단운전하고 산재가 쟁점이다.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쟁점을 문제의 제기에서 그냥 언급을 한 번씩만 간단히 해주는 겁니다. 법배책, 약보책 언급을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 문제에서 물어본 대로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물어봤으면 갑보험사의 책임 을보험사의 책임 물어봤으면 을보험 책임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문제에서 묻는 대로 목차를 잡고 자 미리 답을 냈더니 갑보험사에서는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신 무상이 부책이더라. 그러면은 목차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 이유는 판단 기준이 달라서래요. 대인배상은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2단계로 판단합니다. 법배책을 먼저 판단하고 약관상 보상 책임을 판단하죠. 자신무상은 법배책이란 개념 없으니까 그냥 약관상 보상 책임만 판단합니다. 이게 약관상 보상 책임이죠.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을 쓰는 게. 그리고 어떤 보험사가 미리 답을 내놨더니 대인만 부책이더라. 그러면 이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죠.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얘를 1번 목차로 잡고 얘를 2번 목차로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목차 잡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흐름, 플로우만 알면 돼요. 플로우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오늘 해볼 거는 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이제 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계산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만 제가 조금 빼놨던 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단순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목차를 조금 저는 이렇게 씁니다. 적용담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적용담보가 뭐냐? 아이씨, 왜 그래? 자, 적용담보가 뭐냐면 쉬운 얘기로 컨닝페퍼예요. 우리가 말하는 컨닝페퍼. 요 문제 중에서 사례의 경우만 끌고 올라와서 여기다 적어줍니다. 적는 이유는 뭐냐면, 뭐 저는 적용담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적는 이유는 단순 계산 문제는 숫자만 나오면 답안지가 허접해 보이니까 한글을 적게 되잖아요. 한글을 적으니까 답안지도 좀 있어 보이면서 얘가 컨닝페퍼가 되는 거예요. 왜? 밑에를 쓰면서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위를 보고 쓰는 거죠. 어차피 한 장일 테니까. 위를 보면서 갑보험사는 얘가 지금 다인배상 원투구나. 을보험사는 자기신체사고구나. 틀리지 말라고 이걸 보면서 쓰는 거죠. 왜냐면 당황해가지고 쓰다 보면 헷갈려요. 을보험사 이거 뭐였지? 담보가? 그러면 다시 또 문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써놓으면 이걸 보고 밑에를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계산은 간단합니다. 계산은 뭐 솔직히 뭐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상으로는 갑을보험사라고 이렇게 써주면 좋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B를 먼저 목차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리 답을 내놓으면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 대인배상 원투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무상 계산해야 돼요. 자기 신체 사고 계산해야 돼요. 순서를 바꿀 수가 절대 없어요. 이건 실무에서는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대인배상 원투 계산하고 무상 계산하고 자신 계산하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보험사에서 대인배상 원투고 갑보험사에서 자기 신체 사고다. 그러면 우리 정서상은 갑을병정 이게 정서에 맞지만 대인배상 원투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을보험사의 대인배상 원투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미리 답을 내놔야 돼요. 답을 내놔야 됩니다. 그냥 막 급하다고 쓰기 시작하면 갑보험사 딱 벌써 지울 수도 없잖아요. 볼펜으로 쓰니까. 갑보험사 써놨는데 어멈 갑보험사는 자기 신체 사고야. 그럼 한 뭐 5칸 남겨놓고 그 밑에다가 대인배상 원투 또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배상 원투부터 쓰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인배상 원투, 대인배상 원하고 무상하고 있으면 무상부터 먼저 처리하거든요. 무상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인배상 원으로 구상을 해요. 구상을 하는데 우리 시험지에는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대인배상 원투부터 무조건 계산하고 무상 계산하고 자기 신체 사고 계산하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 약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순서 때문에 그냥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가 우리가 이제 약관 순서가 편제 순서가 자기 신체 사고 먼저 나오고 무상이 나와서 이렇게 순서를 제가 이렇게 쓴 거지만 사실은 무상부터 계산하는 거죠. 자기 신체 사고를 보면은 쭉 보면은 대인배상 원투를 공지하고 무상에서 받는 걸 공지한다 그랬어요. 그쵸? 공지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무보험차 상위에서는 대인배상 원투를 공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인배상 원투를 먼저 구해야지만 무상을 구할 수 있겠죠. 왜냐면 공제액을 알아야지 공제를 시킬 거 아니에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그리고 자기 신체 사고는 무상을 공제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상을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순서적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실무에서는 얘를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얘를 선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대인배상 원투를 무상은 선처리를 해요. 그럼 같은 논리로 왜 자기 신체 사고는 선처리가 안 돼요? 선처리 안 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대인배상 원투를 먼저 처리하고 구상할 수가 없어요. 왜? 상해보험이잖아요. 자기 신체 상해보험이니까 구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이 안 돼요. 안 되고 얘는 무상도 상해보험의 일종이지만 얘는 손해보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는 없어요. 약관에서는 무상을 선처리하고 구상한다. 약관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약관은 없는데 그냥 업무 협약. 그러니까 보험사에 업무 협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업무 협약에서 번거로우니까 무상 담보한 사람이 보험사가 먼저 선처리하고 구상하자. 이거는 업무 협약에 의한 거지. 약관 어디에도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약관 어디에도 무상을 선처리하고 대인배상을 구상한다. 이런 말은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습니다. 업무 협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업무 협약이니까 무상을 먼저 할 수 있지만 우리 시험 보는 사람은 대인배상 원투를 무조건 먼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 무상 계산하고 자신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지켜야 돼요. 그 순서는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부상은 적, 위, 휴, 간, 그 과실상계. 장애는 위상과 과실상계 다 더해서 사망은 장, 위, 상 다 더해서 과실상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미리 유임을 나눠드린 거 보셨겠지만 이제 부상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대상자하고 비대상자 나눠져요. 그래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비대상자는 적, 위, 휴, 간, 그 과실상계. 이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치료비 대상자는 오늘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15년 2번 문제. 자, 여러분 이게 2015년도 2번 문제를 일단 지금 제가 그냥 설명해봤자 어차피 눈에 안 들어와요. 2분 드릴게요. 2분. 문제 읽고
그림 그리고 답 찾는 것까지 면부책만 찾아보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2분만 들여도 될 거예요. 2분. 자, 영상 보시는 분도 해주세요.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뭐 컨닝페이퍼를 그림을 도식하는 것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서 결론적으로는 갑보험산 자기신체사고 을보험산 대입배상 원투인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문제에서 몇 가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뭐 첫 번째 뭐냐면 이게 2015년도 문제인데 이제 11년 전 문제죠. 죄송합니다. 가장 계산 문제의 기본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 2014년도에 처음으로 계산 문제가 등장했죠. 2014년도. 그러니까 계산 문제 등장의 다음 해죠. 2015년도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은 그래도 낮았겠죠. 지금보다는 수준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출제가 될 수준이다. 그쵸? 그리고 계산 문제의 가장 기본이 대인배상 원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하면은 대인배상 원투하고 자기신체 사고가 경합됐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